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인테그먼트 퓨리피케이션이고, 이 발표에서는 이 아래 찰스 베넷의 두 논문을 참고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발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. 먼저 인테그먼트가 왜 양자정보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인테그된 상태는 리소스로 여겨지는데, 그 이유가 로컬 오퍼레이션이나 클래시컬한 커뮤니케이션에 인해서 인테그먼트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고요.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먼트를 약간 어떤 가치 있는, 그리고 쉽게 생성되기 힘든 그런 자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엔트로피 오브 인테그먼트라는 게 있는데, 엔트로피 오브 인테그먼트는 그 상태에 인테그먼트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매저하는 측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경우는 퓨어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데, 그 퓨어 바이파르타이트 스테이트 사이에 대해서 엔트로피 오브 인테그먼트가 어떻게 정의되냐면, 그 둘 중에 한 시스템을 트레이스 아웃하고 그 폰 노이만 엔트로피라는 것에 값을 넣으면, 그 상태를 넣으면 값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맥시멀 인테그먼트 스테이트란 그 인테그먼트 메저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2큐빅 스테이트, 즉 두 개 시스템 디멘션이 모두 2일 때는 맥시멀 인테그먼트 스테이트는 그 엔트로피 오브 인테그먼트가 1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아래 4개의 벨 스테이트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2큐빅 맥시멀 인테그먼트 스테이트인데요. 이 4개가 그 2큐빅 스테이트에서 베이시스를 이룹니다. 그러면 이제 인테그먼트 퓨리피케이션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. 먼저 이 앨리스랑 밥이 노이즈 인테그먼트 스테이트 롤을 n개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. 그리고 목적은 k개의 벨 스테이트 5 플러스를 얻는 건데, 그래서 k는 n보다 작게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LOCC, 그러니까 로컬 오퍼레이션이랑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. 통해서만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. 여기서 그 전체 들어간 커피 중에서 몇 개의 5 플러스 상태를 만들어내냐, 이 비율을 D라 쓰고 이 프로토콜을 yield라고 말합니다. 이 5 플러스라는 벨 스테이트가 퀀텀 커뮤니케이션이나 크립토그래피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그 퓨리피케이션 프로토콜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좀 중요한 유형의 인테그릭 스테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는 벨 스테이트 4개, 2큐의 경우에는 벨 스테이트 4개의 믹스처로 이루어진 스테이트인데요. 그리고 베르너 스테이트는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이고, 그 사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벨 스테이트들이 유니폼하게 섞여 있고, 사이 마이너스만 이렇게 F의 비율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, 베르너 스테이트는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션 U에 대해서 U 텐서 U라는 오퍼레이션을 해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인바리언트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투얼링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, U 텐서 U라는 오퍼레이션을
모든 유니터리에 대해서 평균을 해주는 오퍼레이션입니다. 이 투얼링은 유니터리 투 디자인이라는 약간 파이나이트한 유니터리 셋에서 각각 연산을 하는 거를 평균을 해줘가지고 구현이 될 수 있는데,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를 투얼링을 하게 되면 이제 밸런스 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연산들이 벨 스테이트에서 작용하는 약간 유용한 연산들인데, 모두 연산했을 때 그대로 벨 스테이트에서 시작했을 때 벨 스테이트가 되게 되고, 먼저 차례로 소개를 하자면은, 여기 시그마 오퍼레이션은 유닛 큐빅 하나에만 작용하는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로 파이만큼 각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연산이고요.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바이레이터럴 로테이션은 그 벨 스테이트의 각 투 큐빅 모두의 2분의 파이만큼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연산입니다. 여기 바이레이터럴 XOR이라 써있는 오퍼레이터는 제가 뒤에서 BXOR이라고 부를 건데, 그 두 개의 벨 스테이트를 에 대해서 적용되는 연산으로 각각의 큐빗에 대해 소스로 하고, 그 대응되는 타겟의 큐빗에게 C낫 오퍼레이션을 각각 총 두 번 하는 연산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phi 마이너스보다는 phi 플러스를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하기 때문에 phi 플러스를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그에 맞게 밸런스 스테이트랑 투얼링 오퍼레이션도 바꿔줄 건데, 그거는 시그마 y를 통해서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 f라는 값이 밸런스 스테이트와 그 밸 스테이트 phi 플러스와 이 피델리티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리피케이션 방법인 two-way recurrence 메소드를 소개할 건데, 이 프로토콜이 two-way라고 불리는 이유는 앨리스랑 밥이 그 클래시컬하게 양쪽으로 서로 이 프로토콜의 목적은 두 개의 동일한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를 가지고 좀 더 큰 y 플러스 y 피델리티가 좀 더 큰 하나의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.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지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얼링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임의의 퀀텀 스테이트를 밸런스 스테이트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 역시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M이라는 두 개의 똑같은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를 준비하고, 그리고 BXOR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. 그 타겟 스테이트가 phi 스테이트가 된다면, 그러니까 phi 플러스랑 phi 마이너스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, 그때 이 프로토콜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. 이게 phi 스테이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큐빗에 대해서 Z 방향으로 메저먼트를 하면 되는데, 보시다시피 phi의 경우에는 두 큐빗을 매저했을 때 결과가 같다면 phi라고 할 수 있고, 다르면 phi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하게 되면,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, 계산을 하면은 이게
파이 플러스와 피델리티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밸런스 스테이트를 준비하고 아까 말했던 방금 소개된 투웨이 리커런스 메소드를 적용하면은 프로토콜 적용하고 나서 F 프라임 값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F가 2분의 1보다 크다면 더 F 프라임이 F보다 크다. 그러니까 좀 더 인텐 퓨리파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인텐먼트 퓨리피케이션 메소드의 목적이 완전한 벨스테이트 5 플러스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F가 1인 그런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메소드를 계속 반복해서 F가 1이 될 때까지 작용하면 될 것 같지만 이 메소드가 두 개의 스테이트 준비하고 하나의 스테이트를 버리는 그런 메소드이기 때문에 결국 효율은 1로 갈수록 0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1이 될 때까지 이 메소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키우는 데만 사용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. 네. 두 번째 메소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원웨이 해싱 프로토콜이라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웨이이고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이 한쪽 방향으로 있는 겁니다. 이 상황에서는 앨리스가 밥에게만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을 전송하고 밥은 앨리스에게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역시 앨리스와 밥이 이런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 롤을 n개에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리고 벨 다이아고널 스테이트 롤은 각각의 벨 스테이트를 이 px의 분포에 따라 섞인 벨 스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벨 스테이트를 클래시컬 2비트로 나타내 봅시다. 5 플러스를 0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앞자리가 이 부호가 플러스면 앞자리가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phi 상태이면 뒷자리가 0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러 개의 이런 벨 스테이트가 텐서 프로덕트 되는 경우는 그냥 이 2bit을 계속 붙여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이 로 텐서 n은 이런 en 길이의 스트링의 믹스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믹스처는 이 분포를 n번 곱한 거를 따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메소드의 흐름을 설명드리자면 n개를 준비하고 그 중에 r의 벨 페어를 측정을 합니다.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남아있는 m개의 벨 페어를 커렉트해서 약간 파이 플러스에 근접한 그런 상태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R개를 매저하니까 이걸 R 단계로 쪼개서 볼 건데 먼저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K 플러스 1단계, K 플러스 1 라운드 시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이게 지금 K개의 벨 페어가 매저된 상태니까 앨리스랑 밥은 어떤 벨 스테이트의 앙상블을 갖고 있을 텐데 각 벨 스테이트는 2 곱하기 n-k 비트의 스트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앨리스가 밥에게 똑같은 길이의 어떤 랜덤한 스트링 sk를 전송합니다. 그러면은 밥이 어떠한 로컬한 방법을 통해서 그 sk와 xk를 이진법으로
매적한 그런 페리티라고 하죠. 페리티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서 얻는 방법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페리티를 얻고 나면 이제 한 개의 벨페어가 매저가 될 텐데 이제 xk였던 상태가 두 자리가 준 xk 더하기 1로 나타내는 벨페어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 프로토콜을 진행하게 됩니다. 총 R번 진행하게 됩니다.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?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정을 R번 반복하고 나면은 R번 반복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 어떤 다른 스트링 EM 비트의 스트링 x0가 y0가 있었을 때 그 모든 k에 대해서 그 페리티가 같을 확률을 생각해 보면요 2의 마이너스 r 승보다 작게 됩니다. 한 페리티당 뭐 2분의 1 정도 나올 거고 이게 다 같을 확률도 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이게 2의 EM 비트 모든 EM 비트의 스트링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티피컬한 스트링들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스트링들이 그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 EN 비트의 스트링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티피컬한 셋들만 고려를 하면 되고요. 그 크기는 2의 n 곱하기 s로가 됩니다. 이 s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폰노이만 엔트로피입니다. 그러면은 그 페리티가 모두 같을 확률이 2의 마이너스 r 승인데 마이너스 r 승 정도인데 총 티피컬 셋의 개수가 이 정도가 되니까 티피컬 셋 두 개가 모든 페리티가 같을 확률은 이거보다 작게 됩니다. 여기다 2의 마이너스 r승 곱한 값입니다. 그렇다는 뜻은 이 r을 n 곱하기 s 로보다 살짝 크게 잡게 된다면 확률이 이제 계속 n이 증가함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밥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렇다는 뜻은 그 같은 페리티 결과를 갖고 있는 초기의 티피컬한 스트링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뭐 밥은 이제 적당히 로컬한 오퍼레이션 통해서 i 플러스로 이제 코렉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었으니까.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yield는 1-s 로가 됩니다. 이 값을 보시면은 이 2큐빗이라서 아마 f가 0.8 정도 되어야지 이제 양수인 yield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린 페리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. 지금 s랑 x, 그러니까 2 곱하기 n-k 길이의 스트링 s랑 x가 있다고 해봅시다. 그리고 여기서 어떤 데스티네이션 페어라는 거를 고를 건데요. 데스티네이션 페어는 si가 00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페어를 고르게 됩니다. 그 si가 00이 아닌 페어에 대해서 si가 00이면은 그 내적했을 때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니까 00이 아닌 것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. 00이 아닌 것에 대해서 si 곱하기 xi 값을 xi의 오른쪽 비트에 저장할 겁니다. 이건 시그마랑 b 이런 로컬 오퍼레이션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
SI가 00이 아닌 소스 페어들에 대해서 그 페어를 소스로 하고 아까 미리 정해놨던 데스티네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시너 오퍼레이션, BXOR 오퍼레이션을 계속 합니다. 모두 진행해주게 되면은 이 BXOR 오퍼레이션이 XI의 오른쪽에 비드돼서 시나처럼 작동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바이너리 에디션처럼 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BXOR을 완료하고 나면은 그 데스티네이션 페어의 오른쪽 비트에 이 S랑 X가 내적한 값이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앨리스에게 그 결과를 받고 G축으로 매저해서 같으면 파이, 그러니까 같으면 0이고 다르면은 파이다, 1이다 라고 해서 페리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 원웨이 해싱 프로토콜은 F가 0.81 이상일 때 포지티브 일들을 갖고요. 아까 투웨이 리커런스 메소드가 F가 1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F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이 원웨이 해싱 프로토콜로 바꾸게 되면 이제 F가 0.8보다 작고 0.5보다 큰 그런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퓨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네,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? 먼저죠. 그 원웨이 해싱 메소드에서 네. 종래는 그럼 티피컬 셋의 크기가 1이 되도록 하는 거 그냥 목표로 삼는 거 아니면은 이게 라운드를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네네. 약간 후보를 반 정도에 지울 수 있다라고 네.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2의 2연승계 다 보게 되면 사실 네. 빌드가 0이 나올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티피컬 셋이 어떤 셋이 티피컬 셋에 들어갈 확률이 1이니까 네. 나머지는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근데 그 티피컬 셋이 확률 1인데 약간 유의미하게 전체 개수에 비해서 작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빌드가 포지티브하게 되는 거예요. 일드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? 잘 이해를. 빌드 정의가 예. n개 갖고 있을 때 y 플러스를 k개 얻어냈다면 n분의 k가 빌드가 됩니다. 네. 파시티브라는 건 그러면 무슨 기준? 0보다 크다? 네, 그러니까 0이 아니다. 0이면은 사실 프로토콜을 쓸 수 없는 거예요. 그럼 0.8107 그건 어떻게 나와? 이거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. 로에다가 이거 넣으면요 아마 f 로그 f에다가 3 곱하기 이거 곱하기 로그 이거 나올 거예요. 그게 0보다 클 조건이 이 조건이에요. 아마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그 유닛 리터럴 네.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면은 그것도 어쨌거나 그 별 스테이트를 리턴하잖아요 항상. 네. 근데 이게 유닛 리터럴이 큐리 두 개에 대해서 위에 적용하는지 아래에 적용하는지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. 계산해보면 돼요. 네, 그냥 해보면 돼요. 왜 해싱 프로토콜인가요? 이름이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이거 보하는 과정을 해싱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기 좀 해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게 컴퓨터 잘 구조에 해싱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저도 네. 그 정도밖에 몰라요. 혹시 좀 선상과학은 있다고 하셨나요? 인터넷 치니까 원웨이 해시 펑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네요.
그거 네. 사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지 맞아요. 모르겠어요.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한 방향이라서 그런 모르겠네. 그건 원웨이의 아,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해싱 네 그렇죠. 해싱이 그거 뭐였는가. 아, 그럼 지금 학생 여기서 마무리.